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시간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 테스트하는 동안에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8번 걸리셨습니다. 클로드는 좀 더 클로드. 클로드. 네. 그 반응형 UI까지는 되게 약간 과하긴 하죠. 그래서 꼴로 지정을 해서 할 때는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까지 약간 오버스펙으로 만드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큰 소비가, 어, 이제 보통 우리 이전에는, 이게 꼴 말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플랫 문서를 설계를 하고 이제 구현한 적이 있었죠. 네, 플랫 모드로 들어가면 플랫 문서를 먼저 작성하고 난 다음에 구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되게 복잡한 게 그 플랫 문서를 이제 검수를 하나하나 해야 합니다. 대신에 오버스펙은 들어갈 가능성은 좀 적어요. 내가 하나 했으니까. 근데 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노동이 좀 줄어듭니다. 대신에 이제 오버스펙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로 오케이. 분석지대를 돌파하세요. 미션 스타트. 별로 이게 스릴이 별로 없네요. 네, 스릴이 없습니다. 이거 개선하는 거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너무 쉽죠? 스릴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그 난이도 조절하고 관련된 알고리즘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느냐, 난이도 조절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제가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냐? 검색해서, 어, 검색해서, 이것은 게임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시간이 갈수록 주로 어렵게 만들어라. 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혹시 그 과거에 테트리스 좀 해보시면은 그 스테이지 올라갈 때마다 속도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사람들한테 이제 어려워지게 느껴지면서 너무 불편하지는 않게 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 실제로 나의 플레이 수준을 입력을 받아서 어렵게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우리가 달라진 게 굉장히 이런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그 막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뭐가 있네요. 나중에 이런 거 궁금하시면 밸브의 얘가 핵심은 직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더 자세히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뭐 더 스터디를 해보시면서 이거 닫아버렸네요. 네, 더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되게 잘 설명해줘요. 밸브가 레프트 4 데드에서 사용한 AI 다이렉트 보면 구분이 상당히 줄어요. 계속 어려워지면 왜 재미가 없냐? 단순한 운석 게임은 어이구 단순한 운석 게임은 난이도가 그냥 급격하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증가하니까 긴장감이 덜해진다. 그래서 그 난이도 증가하는 속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플레이어가 좀 비교적 안정적이면 적극적으로 생성하고 최고의 압박을 잠깐 유지한다. 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 어떤 임팩트가 있는 뭐 돌이 날라오겠네요. 압박을 서서히 끊는다. 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져야 한다. 아, 그렇죠. 내가 이런 기법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네, 좋습니다. 재밌어질 것 같네요. 아까보다는 한번 해볼게요. 아까보다는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거 먹는 건가?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먹는 거 아니구나. 오, 성공했습니다. 어, 마지막에 뭐 무슨 항로를 개척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름대로 스토리도 만들어주네요. 네, 뭐 이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제 골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확실히 예전에 조금 우리가 그 어떤 그 이제 여러 개의 프롬프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앞에서 처리했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나씩 처리해가면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 파이프라인이 길면은 우리 플랫 모드를 이용해서 많이 개발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꼴을 이용해서 할 때는 그 개발하는 단계를 하나하나 다 지정하지 않았죠. 그 목표 하나만 딱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저는 이제 메타 프롬프트를 써기는 했으나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이제 메타 프롬프트로 나온 프롬프트를 수정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입맛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랜 자체를 이렇게 플랜의 어떤 시퀀스 요거 하나를 이렇게 계속 정교하게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짜지는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의 개발이고요. 네, 그 과정에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진행되어 있는 과정들 그러니까 잠깐 간단하게만 묘사를 해보면은 이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개발된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상태에서 플레이 가능한 후보, 뭐 이동과 관련해서 운석과 관련해서 충돌 타이머 얘네들을 구현을 간단하게 하고 직접 실행해서 결과를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게임이 작동하는 것까지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검사 부분에서 이제 탈락을 했으면 이제 다시 뭐 플레이 가능한 후보를 다시 찾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한번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골까지 다가가게 하는 뭐 프롬프트, 네, 바이브 코딩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바뀌는 거는 이제 코드와 이제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원인에 대응하는 수정 방법들이 있고, 근데 골은 이제 끝까지 남아 있어서 얘가 중간중간에 다른 데로 이제 그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완료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완료가 자체가 되게 잘 써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쁘게 만들어줘가 마치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성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정량 평가가 가능한 것들을 루브릭으로 만들어서 목표로 지정을 해주셔야지 어, 얘가 이제 루프를 돌면서 즉 이게 완료된 상태인지 아니면 요 계속 이제 개발 루프가 돌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실습만 해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 요거를 좀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PDF를 이용해서 이제 하도 사고를 우려먹는 얘기라 이제 좀 이렇게 지겨우신 분들 있으실 텐데, PDF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저만의 교재를 만든 것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계속 작업 중이고, 그 중에는 이제 결과물들이 좀 괜찮게 나온 것들은 실제 저의 수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본 PDF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본 PDF 보여드리면, 이거는 프리칼큘러스라고 하는 미국 학교 애들이 고등학생, 중3 애들이 배우는 수학입니다. 2차 함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교재하고는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좀 더 컬러풀하고 밀도도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막 텍스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높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 이제 시각화도 조금 더 잘 돼 있고요. 그런데 미국 수학 같은 경우는 중3 애들이 보는 교재를 하더라도 거의 대학 원서급으로 텍스트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런 교재로 가르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요 텍스트 밀도가 낮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핵심 포인트들은 전부 포함을 하고 있는 교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를 교재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프리칼큘러스 이 교재만 했더라도 이게 거의 1000페이지예요. 챕터 2인데 지금 119페이지거든요. 챕터 2, 지금 섹션 1인데도 벌써 119페이지까지 왔는데 이게 아마 챕터가 한 10몇 가지 있는데 그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걸로 교재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저만의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PDF를 가지고 뭐 교재를 만들어줘. 이렇게 되게 그 사이에 있을 법한 어떤 스텝들을 그 중간에 건너뛰고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렇게 만들면 왜 안 되냐? 어, 예를 들어서 프리칼큘러스 교재만 가지고 나만의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마음에 드는 게 나왔다 치더라도 이제 프리칼큘러스 말고 또 다른 수학 교재들도 있잖아요. 뭐 칼큘러스도 있고 뭐 저는 이제 물리도 가르치니까 피직스도 있고 그 얘네들도 가르칠 때 얘도 나만의 교재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해버리면은 프리칼큘러스를 만들 때 최종
교재본이 나올 때까지 LNM이 설계한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AI를 이제 많이 다뤄보시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전매추, 저매추,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줘, 저녁 메뉴 추천해줘. 내가 이 단순한 한마디 질문을 해도 물어볼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이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재를 만들어줘라는 말을 한마디를 하고 그 교재를 만들 때까지 그 파이프라인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퀄리티도 달라지고 스타일도 다 달라지고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 그 PDF를 일단 원본 PDF를 하나 넣고 이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PDF에 있는 내용들을 LLM이 읽을 때 PDF 안에 있는 요 텍스트들이 제대로 잘 박혀 있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잘 안 박혀 있을 경우에는 OCR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전부 추출을 해냅니다. 이 OCR을 하는 과정을 먼저 한번 거쳐요. 자, 그래서 원본 PDF를 OCR을 거쳐서 마크다운 파일로 한번 바꿔줍니다. 마크다운 파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안 나오죠. 이거 마크다운 파일 마크다운 그 렌더러를 통해서 지금 출력을 한 거예요.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마크다운 파일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재 파일로 만들려고 할 때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균일한 파이프라인을 타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재 만들 때 스텝은 이제 소스에서부터 마크다운, 그 다음에 파이널 교재본을 만들고 실제로 여기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제 큰 스테이지만 말씀드렸어요. 원본 PDF에서 마크다운, 최종 교재본. 자, 그래서 마크다운 그 원본 PDF에서 마크다운으로 이제 OCR을 거쳐서 만들 때, 자, 혹시 OCR이 뭔지 모르시는 분? 뭐 OCR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DF를 가지고 이제 OCR 파서를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 U와 다클링 두 개를 이용을 했어요. 마이너 U와 다클링 두 개를 이용했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 OCR 파서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제일 성능이 좋은 게 실제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좋은 게 마이너 U하고 다클링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서도 이제 마이너 U가 더 좋기는 한데, 그 다클링을 이제 같이 쓰는 이유가 마이너 U도 실수를 합니다. 마이너 U의 어떤 파서 결과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실수한 부분을 다클링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두 개 파서를 동시에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개 파서에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어 이제 그 저기 이제 디터미니스틱 게이트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C1 게이트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이 파서의 결과가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원본 PDF와 대조해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이트가 두 번째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를 만든 두 개로 나눈 이유도 어, 이제 PDF 원본을 그냥 바로 다 이용해 버리면은 C1은 사실 필요 없기는 한데 PDF를 원본 대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네, 잠깐 채팅. OCR 프로그램. 아, 네네. OCR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거는 어렵습니다. 사실 PB님께서 지금 그 OCR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파서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OCR 오픈 소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한 개만 쓰지 마시고 두 개, 세 개 정도 이상 쓰시되 각각의 OCR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각각의 강점들을 나중에 합칠 때 쓰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마이너 U 같은 경우에는 수식 구분을 잘해요. 그리고 제가 다클링을 쓰는 이유는 다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책 전체 구조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묘사는 마이너 U를 이용하고 책 문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다클링을 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중에 통합시켜서
완성된 파서를 완성된 이제 마크다운 문서를 가지고 저는 활용하고 있고요. 잠깐 넘어가서 이게 지금 첫 번째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게이트, 그 두 번째는 원본 PDF를 가지고 이제 오류 수정을 합니다. 첫 번째 디터미니스틱 게이트를 통해서 확실한 거 처리해주고, 두 번째로 PDF를 이제 대조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본 PDF로 그냥 다 쓰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토큰 소모가 너무 많아집니다. 원본 PDF를 볼 때 그 이미지 자체를 컨텍스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그 게이트 2번을 바로 달아버리면은 토큰 수가 너무 커져서,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들은 이제 그냥 텍스트 상태에서 그냥 처리를 하고, 이 1번 게이트에서 처리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본 PDF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1번 게이트와 2번 게이트를 통해서도 처리가 되지 않는 애매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추론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요거 세 가지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본 대조 같은 경우에는, 원본 대조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새로운 정규식, 원본 대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은 정규식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정규식을 만들어서 다시 1번 게이트 안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제가 만든 파이프라인에서는 처음에는 어 이제 알려져 있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2번 게이트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다가, 근데 2번 게이트를 처리하면서 이제 점점 쌓아져 있는 정규식을 이용해서 1번 게이트에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1번 게이트 안에서 처리를 하고, 1번 게이트에서 처리하지 않는 애매한 문제들은 이제 이제 직접 이제 원본 PDF를 직접 이제 대조를 해서 판단하는 게이트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문제는 다시 이제 어, 어떤 이제 처리 과정들을 또 이제 통해서 다시 여기 디터미니스틱 게이트 안으로 이제 점점 누적이 되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꼴이 저기죠. 꼴이 정교하고 이제 오류가 없는 이제 PDF 파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처리가 안 되니까 얘가 이제 계속 루프를 돌면서 실제 결과물도 생성해주기도 하지만, 그 생성물 결과 나오기까지의 어떤 오류들이 발견된 오류들은 다시 어, 이제 자기의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요 그 파서 파이프라인은요,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계속 이전 첫 번째 버전보다는 계속 정교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꼴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루프라는 말을 계속 이제 은연중에 계속 써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루프 엔지니어링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프롬프트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실패 상태가 왔을 때 그냥 결과가 실패했네, 그리고 그 실패한 결과를 분석하는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하고,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결과를 다시 반영하는 것을 수작업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루프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실패물들이 그 다음 루프를 돌면서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꼴에 가까워졌는지 안 가까워졌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재기적으로 스스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거의 다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루프 이제 볼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루프 엔지니어링의 필요성과 그 이점들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들 중에서도 조금 한번 이제 그 어려움을 느끼신 시작 지점을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S1는 클루드 루프 엔지니어링.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처구니 님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 프롬프트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실 때 어, 혹시 적대적 비평가를 만들어서 적대적 비평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실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개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적대적 비평가를 그 만들어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적대적 비평가가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 온 지금 현재까지의 작업을 이제 보통은 나랑 대화하고 있는 세션들한테 물어보면 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적대적 비평가는 새로운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다들 만드실 수 있으시죠. 에이전트를 만들 때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이고 그 기본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가 계획을 짰었던 플랜 문서라든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개발 결과물이나 코드들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적대적 비평가를 통해 가지고 검수를 받은 다음에 그 적대적 비평가가 얘기해주는 조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코드를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적대적 비평가를 썼을 때 되게 단점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황을 네, 계속 적대적으로 비평을 하니까 나의 그잘 짜여져 있는 상황도 비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적대적 비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요구하고 있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의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오버스펙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우리 개발 운영 지식이 없으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 가입을 하라고 API를 결제하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받는데 어디까지 예스를 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꼴이 좋죠. 보통 요 꼴이 좋죠. PB님이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 자체만을 그냥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루트까지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LLM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최적의 루트이기 때문에 최선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 플랫 문서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결정해야 하는 단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적대적 비평가로 루프를 못 빠져나오는 이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상당하게 좋다. 적대적 비평가 루프로 이제 컨펌을 받으면서 계속 루프를 돌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골 자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 자체를 루브릭으로 삼아서 그것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만
달성했는지만을 목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루프가 조금 더 일찍 끝날 가능성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점이 크게 없어요. 이점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처구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미나이, 클로드, 챗 GTP 세 개가 이제 서로 다른 특성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세 개를 가지고 에이전트 그 이제 토론 기법을 쓰시겠다 뭐 이런 얘기이신데 사실 그냥 뭐 클로드나 아니면 GPT나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의 이제 비평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다르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스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PDF 파서를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여기서 PDF에서 이제 파서 후보군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여기서 안에서 보면 그 이제 에이전트 검토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 비평가 에이전트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이제 내가 직접 봐서 수업하는데 실제로 교재를 만들고 보니까 이제 오류 사항들이 있어요. 그 오류 사항들이 있으면 그 오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루프를 다시 돌게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만한 어떤 비평가는 없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더 딥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단톡방에 있으니까 루프를 너무 오래 둘 때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루프를 너무 오래 둘 때는 잘못된 겁니다. 루프가 제 경험상 제 경험상 30분 아무리 봐줘도 30분을 넘어가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자면 저도 그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로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보고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고려하지 않은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어떤 지점에서 이제 거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자동차가 잘 가고 있다가 어떤 뭐냐 그 웅덩이나 뭐 이런 데 그냥 빠져갖고 거기서 그냥 헤어나오려고 꿈틀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런 느낌이죠. 근데 거기 로터리 안에 들어간 이유 자체가 그렇게 되게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루프를 돌려서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해결할 때 보통 그럴 때도 이제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게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문제들 해결하는 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제 PDF 파이프라인을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 PDF 파이프라인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만든 어, 그 파이프라인은요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리고 그리고 내가 실사용하면서 사용했었던 그 레포트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계속 정교해지고 있고요.
네,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더 큰,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관련해서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DF 파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 여럿 계시면은 제가 특강을 따로 준비할게요. PDF 파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잘 만든 건데 이거 관심 있어 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강의 자료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좀 요청이 많아지면은 그때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제요. 다음 주 주제는 아마 다음 주 동안 제가 한 작업 가지고 또 주제 선정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